자, 여러분, 그래서 레치는요, 클락이 하이일 때는 D를 넘겨주고요, Q로. D 레치요. 그리고 뭐예요? 클락이 로우일 때는 기존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존의 Q가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클락이 0일 때는 이 D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계속 0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플립플랍은 뭐냐면요, 클락이 하이일 때가 아니고, 라이징 엣지, 여러분, 혹은 폴링 엣지나 플립플랍에 따라서 듀얼 엣지도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그냥 라이징 엣지에 대해서 보고, 그렇게 라이징 엣지에서만 D를 Q에 반영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라이징 엣지에서 D가 0이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Q가 플립플랍의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Q가 0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D가 0에서 1로 올라갔다고 한들 하이일 때는 아웃풋이 레치에는 반영이 되지만 플립플랍에 반영 안 돼요. 왜? 플립플랍은 라이징 엣지에서, 즉 그 구간, 그 순간에 D를 반영해서 Q를 바꿔주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플립플랍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까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라이징 엣지에서만 우리가 데이터를 D를 Q로 넘겨준대. 그거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레치 있잖아요. 레치 있는데, 레치에서 출발해서 플립플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치 투 플립플랍이라고 지금 슬라이드 제목 썼는데, 레치가 클락이 하이일 때 D를 Q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라이징 엣지로 바꿔주는 거 얘 뭔가 이용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일단 레치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레치는 언제만 클락이 하이일 때만 D를 Q로 리플렉션 해주는 거예요. 반영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 플립플랍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라이징 엣지의 클락에서만 그 D값을 채갖고 Q로 넘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이 레치는 클락이 하이일 동안 D를 Q로 넘기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클락 라이징 엣지라는 거를, 클락이 라이징 엣지일 때 클락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얘를 살짝 이네이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동안 D가 Q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쵸?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다시 닫아주는 거예요. 넘어갈 만큼만 얘를 살짝, 아주 짧게 이네이블 해주고,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그러면 라이징 엣지에서만 D값이 들어가고, 그 외에 D값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쵸? 예.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레치를 이네이블 해주는 거예요. 클락 하이를. 그래서 요 클락이랑 기존의 레치는 어때요? 이 클락을 그대로 여기다 물렸다면 그게 아니고, 요 클락을 이용해서 요런 펄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만 살짝 1됐다가 0으로 다시 떨어지는, 이거 넘어가고 나면. 그래서 넘어갈 만큼만 살짝 라이징 엣지에서 살짝 이네이블 해주는 거예요, 레치를.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클락이 이렇게 있으면 트랜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를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동안만 D가 Q로 넘어가기만 하면, D가 Q로 넘어갈 동안만 살짝 이네이블 해주고 다시 닫아버리면, 즉 이 동안 트랜스페어런트의 트랜스입니다. 트랜스페어런트 해주고 나머지 다 오페이크로 바꿔버리면 어때요? 그럼 괜찮지 않나?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레치를 이용해서 앞쪽에다 몰다는 거예요. 클락을 이용해서 라이징일 때 요 라이징 엣지를 받아서 요 라이징 엣지 순간에 요렇게 살짝 이네이블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펄스 제네레이션 서킷과 레치를 결합한 펄스 레치. 왜냐면 펄스에 의해서 레치가 동작하는 거예요. 펄스에 의해서. 그리고 펄스 트리거드 플립플랍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이거 겉보기에는 어때요? 얘가 레치가 아니고 플립플랍이에요. 왜? 클락 라이징 엣지 내내 라이징 하이에서 계속 D를 넘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 순간에 아주 짧은 구간에서만 D를 Q로 넘겨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펄스 레치 혹은 펄스 트리거드 플립플랍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어떻게 구현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구현하냐면, 자, 보시면 어떨 때 이렇게 살짝 1로 내려갔다 0이 돼야 되냐면요. 클락이 하이일 때만 살짝 1로 올라갈 때 0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클락 바를 일단 걸어요, 여기다. 클락 바. 여기 넣어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예요? 클락이 하이일 때는 얘가 0이죠. 그쵸?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시간차를 두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락 있잖아요. 자,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락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딜레이 클락 있죠? 딜레이 클락 한번 요렇게 생각해 볼까요? 딜레이드 클락.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에만 1이 되도록 만들려면요. 딜레이를 시킨 다음에 요 순간을 캐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딜레이드 클락 바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 딜레이드 클락 바. 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딜레이드 클락 바를 만든 다음에 이거랑 클락이랑 엔드 하면은 둘 다 1일 때만 살짝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원리로 만드는 거예요. 딜레이드 클락이랑 바갖고 딜레이드 클락 바를 만든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두 개 엔드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딜레이드 클락 바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클락에다가 인버터 홀수게 달면 되죠. 근데 많이 달아서 딜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거랑 클락이랑 이렇게 해서 요거 만든 게 트랜스가 돼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레치 내부 있잖아요. 보면은 클락 트랜스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바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트랜스랑 트랜스 바가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우리 뭘로 할 거예요? 낸드로 구현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낸드로 구현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얘가 트랜스면 얘가 뭐? 트랜스 바. 어차피 둘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 레치에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는 길어 이 딜레이의 만큼 여러분 펄스 위스가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트랜스 요거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네이블 바를 넣는 거고 이네이블을 넣는 거고 그쵸?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앞에서 배운 트랜스미션 게이트 레치랑 그걸 다 트랜스미션 게이트 레치를 다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랑 합쳐서 구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얘를 여러분 TGPL이라고 불러요. 자, 왜냐면 트랜스미션 게이트 이것도 사실 여러분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도 트랜스미션 게이트 류잖아요. 네, 그래서 스위치가 그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TGPL이라고 부르고요. 이 TGPL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얘를 다시 분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있잖아요. 얘가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거 우리 목표가 뭐예요? 라이징 엣지에서 D값을 잡아내는 거니까 Q가 뭘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바램대로라면 아이디얼리 조금 늦더라도 클락 대비 늦더라도 라이징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살짝 늦더라도.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다음 클락까지 쭉 계속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라이징 엣지에서만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니까 Q가.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펄스 레치로 하면. 자,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D가 이렇게 살짝 클락 지나고 나서 바로 좀 바뀌었어요. 요 시간이 살짝 짧았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이게 살짝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요 트랜스미션 게이트 베이스드 TGPL 구조 다시 제가 갖다 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요. 여러분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Q 바랑 Q가 정확하게 다 이 펄스 위스가 이네이블 될 동안 D가 안으로 들어가서 Q 바를 적절하게 디벨롭 시켜주고 Q도 바꿔줘야 돼요. 그쵸? 이 노드 같은 경우, 이 구조 같은 경우는 Q 바를 제가 D가 1일 때 Q 바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동안? 제가 요 딜레이, 요거 트랜스라고 하는 이 펄스 폭 내부에서 그때만 얘가 이네이블 되고 얘가 디세이블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빨리 얘를 바꿔줘야 돼요. 요 짧은 순간에. 근데 여러분, 이 딜레이 3개가 요 딜레이는 요 인버터 3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펄스 위스가 굉장히 작으면요. 이게 여러분 칩으로 가면요. 막 베리에이션을 먹어서 어떤 TGPL은 굉장히 느려가지고 얘를 디벨롭을 제대로 못 시켜요. D가 즉 요 짧은 펄스 동안 인버터 3개로 만든 트랜스 동안 안 들어가요. 네, 이게 제대로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짧은 시간 동안 얘를 제대로 디벨롭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실제로 이 TGPL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이 다른 베리에이션을 먹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른 베리에이션 이게 다 똑같이 칩에서 다 동일한 서킷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공정이나 이런 거에서 편차에 의해서 베리에이션이 생겨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어떤 펄스는 굉장히 길게 들어가고 어떤 펄스는 작게 들어가고 또 어떤 애는 내가 Q 바를 굉장히 빠르게 D가 1이면 Q 바가 0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얘가 빨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0으로 빼는 반면에 어떤 놈은 여기 캡이 크거나 얘가 느려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다가 펄스가 닫혀버려서 다시 원래 값으로 복귀해버려요. 원래 값으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트랜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펄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를 켰다가 꺼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켰다가 꺼요. 얘는요. 껐다가 키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얘가 제대로 0이 아니고 0으로 안 가고 3V에서 한 2.0V까지 갔는데 갑자기 얘가 꺼지고 얘가 켜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 2V니까 얘는 뭘로 가요? 이쪽은 0V로 가 있죠. 아직. 왜? 리제네레이션 하니까. 이 0V는 얘를 뭘로 만들어요? 얘가 켜지면? 얘 다시 3V로 올려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안 달성된 거예요. D는 1일 때는 요 내부에 동안 얘가 확실히 0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얘가 3V로 내려간 상황에서 이게 껐던 게 켜져가지고 얘 3V를 다시 얘를 다시 0으로 꽉 잡는 그래서 다음 넥스트 클락까지 저장하는 그게 우리의 의도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달아줘요. 인버터를. 예, 달아줘서 충분히 넓혀야 돼요. 트랜스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바예요. 그래서 저거를 충분히 넓혀줘야지 왜 아무리 여기 이게 베리에이션을 먹어서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TGPL이 막 이놈 저놈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좀 느린 놈도 나올 거고 빠른 놈도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 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돼요? 트랜스를 넓게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트랜스가 과하게 넓어져요. 생각보다. 네, 여러분 트랜스가 과하게 넓어져야 그래야 모든 TGPL이 다 Q바가 제대로 안으로 들어가서 Q가 제대로 샘플링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트랜스가 넓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트랜스가 넓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트랜스가 넓어지면요. 얘가 D가 앞에서
앞에서 라이징 엣지에서만 D를 샘플링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징 엣지 이후에도 샘플링하게 돼요, 데이터를.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보시죠. 원래 우리 이게 뭐였어요? 클락이 올라가는 순간 라이징 엣지에서 D를 잡아채는 거니까 그때 D 1이네? 그럼 Q가 1로 올라가면 되죠. 근데 그 내부 사정을 보니까 그때 트랜스가 이렇게 널찍하게 잡힌다고요. 왜? 모든 TGPL의 안에 D가 Q 안으로 Q바를 막 Q바 혹은 인터널 노드 아니면 Q까지 전부 다 프로퍼리 디벨롭 시켜야 되잖아요. D를 적절하게 반영시키려면 굉장히 느린 TGPL도 그리고 이 트랜스도 아까 보면 베리에이션이 있었죠. 트랜스가 굉장히 월스트 케이스로 짧게 됐을 때도 D가 Q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베리에이션 때문에 제가 트랜스를 과하게 넓게 이렇게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마진을 포함해서. 그럼 여러분 Q가 어떻게 되게요? Q가 올라갔다가 너 D가 0으로 내려가는 이것도 샘플링이에요. 트랜스가. 그래서 Q를 다시 0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보세요.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였어요? 앞에 제가 요거 트랜스가 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트랜스가 넓으면 D가 클락 라이징 엣지 순간에만 이게 앞이 트랜스페어런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 라이징 엣지뿐만 아니고 이렇게 넓은 구간 동안 트랜스페어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가 이 구간 내내 Q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이 0은요, 라이징 엣지 이후에 바뀐 거니까 반영되면 안 돼요, Q로. 플립플랍을 구현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트랜스가 넓은 문제 때문에 D의 뻘링이 여기 반영돼서 Q가 0으로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트랜스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홀드 타임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펄스 렛치 혹은 펄스 트리거드 플립플랍을 쓰는 사람한테 말해줘야 돼요. 야, 미안한데, 클락 엣지 이후에 몇 초 동안은 D 좀 바꾸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D가 1인지 0인지 이렇게 구분 안 되게 하지 말고 확실히 좀 해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D가 1이면 좀 이렇게 확실히 말해줘.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홀드타임 컨스트레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홀드타임 컨스트레인이 뭐냐면 D 홀드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클락 엣지 이후에 D가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시간의 제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클락이 있고 D를 저렇게 빨리 바꾸면 안 되고 야, 미안한데 3초는 있어줘. 라고 하면 3초 이상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드타임이 3초다 그럼 뭐예요? 야, 3초 있다가 D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가 클락 엣지 이후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컨스트레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성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회로를 막 마음대로 디자인을 못하는 거예요. D가 내가 그냥 이거 빨리빨리 동작시키고 싶은데 야 잠깐 좀만 기다려 좀 이따 바뀌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회로를 막 일부러 느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트랜스가 이렇게 되더라도 D가 이제 안 바뀌죠. 우리의 의도대로 요 라이징 엣지에서 D 1인 거를 캡처하는 것처럼 보이죠. 릴라이벌한 샘플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홀드 타임이 뭐냐면 정확히 미니멈 어마운트 타임이고요. 데이터 인풋 우리의 경우는 D죠. 얘가 언체인지드 하고 있어야 돼. 클락 엣지 이후에 뭘 위해서? 릴라이벌한 샘플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홀드타임 3초라면 뭐라고요? 클락 이후에 3초 이상 있어야 D가 3초 이상 있어야 제대로 동작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클락 D가 여기 4초 있다 바뀌었어요. 이거 홀드타임 4초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홀드타임은 스펙이에요. 스펙. 어떤 클락 이후에 D가 바뀐 시간이 홀드타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렛치의 어떤 펄스 플립플랍의 펄스 렛치의 스펙이에요. 3초로 정해져 있으면은 3초 이후에 바뀌면 오케이, 3초 이전에 바뀌면 페일. 요렇게 기준을 정해주는 거지 D 클락이랑 D 사이에 바뀐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펄스 렛치가 있으면 그 펄스 렛치가 만들어지면 정해지는 시간적인 제약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이 펄스 렛치 쓰려면 클락 바뀌고 나서 몇 초 있다가 데이터를 바꿔줘야겠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컨스트레인 있죠. 네, 그게 바로 펄스 렛치. 네, 그게 바로 홀드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핸들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핸들할 수 있을지. 자, 얘도 홀드타임도 좀 줄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홀드타임 줄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홀드타임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 다양하게 많게 있겠지만 우리가 홀드타임이 생기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을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홀드타임이라는 게 뭐예요? 클락 이후에 D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고 바뀌어버리면 안에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게 홀드타임이 생기는 원인이었어요. 그게 왜 생기냐면요, 여러분 잘 따져보시면 이 펄스 렛지는요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부랴부랴 D를 안에다가 넣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트랜스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D를 렛치 안에다가 반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D가 이렇게 이 점선을 따라서 바뀌면 요 내부에서 D가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렛치 안에 있는 데이터 정보가.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클락이 뜨고 나서 D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홀드타임 문제가 생기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D를 샘플링하는 D 인풋을 렛치 안에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 확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D를 받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클락 라이징 엣지 이전에 D를 받은 다음에 미리 받아놓고 이걸 클락이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 미리 받아놓고 그래서 외부에 여러분 지금 인풋이 인가되는 게 있잖아요. 걔가 이렇게 안에 연결돼 있어요. 계속 클락 라이징 엣지 이전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가 클락 라이징 엣지 순간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받아놓고 딱 끊어버리면 이 D를 딱 끊어버리면 이미 내부에 D가 여기 지금 클락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D 값이 이미 여기 안에 끝까지 반영돼 있죠. 마지막에 본 D 값이 반영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반영되어 있을 거고 제가 끊어버리니까 D가 클락 라이징 엣지 후에 아무리 바뀐들 이미 제가 끊어버렸으니까 그래도 뭐예요? Q가 요 이후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Q가 변동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없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다? 여러분, 말로 좀 표현해 보시면, 퍼스트 렛츠처럼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그때부터 부랴부랴 D를 샘플링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D를 샘플링 해놨다가, 미리 D를 연결해놨다가, 클락 라이징 엣지 순간에는 D를 플립플랍 내부랑 딱 단절시켜버리자 이거예요. 렛츠 내부랑 딱 단절시켜버려서 딱 단절시켜버리자. 그러면 제가 클락 라이징 엣지 순간에 마지막으로 관찰했던 D가 이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D가 무슨 값을 가지든 상관없이 이 안에 영향을 안 줄 거니까 홀드타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회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플립플랍이 있는데요. 플립플랍이 D를 받고 클락을 매번 라이징 엣지마다 D를 Q로 넘기는 게 플립플랍입니다. 그래서 플립플랍이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그때부터 부랴부랴 D를 받아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부터 D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여기 중간 역할을 하는 노드 하나를 제가 내부에서만 보이는 노드 하나를 자 얘가 이 미래에 이 Q를 업데이트할 노드라는 의미로 QT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Q는요 계속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언제 빼고 자 라이징 엣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QT 플러스 1이 Q로 업데이트 되는데요. 그거 말고는요 항상 Q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계속 저장돼 있다가 언제만 라이징 엣지에서만 이 임시 노드를 Q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우리는 D를 억셉을 해서요. 자 여기다가 좀 이렇게 쓸게요. D를 억셉을 해서요. 그래서 억셉을 해서요. 자 Q로 QT 플러스 1로 반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장해요. 언제? 클락이 라이징 엣지 되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D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QT 플러스 1은요,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D를, 자, 클락이 하이가 되기 전에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거는 그때 여기 Q랑 연결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이 내부에서만 미리 받아서 여기다가 여기까지만 딱 반영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비로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라이징 엣지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라이징 엣지 전에 클락이 로우일 때 이미 D를 QT 플러스 1에다가 받아들여서 억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에는 연결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락이 하이가 되기 전에, 즉 클락이 로우일 때 말하는 거네. 클락이 로우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QT 플러스 1 저 노드가 이 Q랑은 연결이 되면 안 되고, 그치? Q랑은 연결이 되면 안 돼요. Q는 계속 이전에 갖고 있던 값을 계속 저장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예요? 얘는 반드시 뭐랑 연결돼야 돼요? D랑 연결돼서 accept D를 하는 거죠. 그래서 D를 accept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클락이 하이가 되기 전에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클락 라이징 엣지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D 받아들이는 거 멈추시고요. 그 QT 플러스 1을 자, Q로 전달하세요. 드디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이징 엣지가 되면 이걸 끊고요.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QT 플러스 1이 반드시 Q로 커넥이 돼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뭡니까? QT 플러스 1이 이쪽은 디스커넥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눈에 그리면요. 결국은 뭐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클락이 라이징 엣지 전에는, 즉, 클락이 라이징 하고 나서는요. 클락이 라이징 하고 나서는 요렇게 생겨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쪽은 끊겨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제가 이쪽 Q,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 노드 역할하는 QT 플러스 1이라는 거. 자, 그리고 뭐예요? 여기 D가 있는데요. 자, 클락이 들어갈 거고요. 자, 클락이 로우일 때는요. 클락이 로우일 때는 제가 얘를 두 팔 벌려서 이렇게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클락이 로우이다가 클락이 라이징 엣지가 되면요. 이쪽이 끊기고, 자, 이쪽은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그쵸? 이쪽이 끊기고 오히려 이쪽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라이징 엣지 클락이 되면요. 라이징 엣지 클락에서는요. 자, 요거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D랑 딱 여기 끊어버리고요. 이 마지막에 샘플링했던 D를 QT 플러스 1에 저장한 상태에서 Q로
컨택이 돼야 되죠. 커넥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디스커넥 되고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QT 플러스 1이 홀드가 되는 거예요. 홀드가 되는 거, 홀드. 자,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외부가 보이지 않고 클락이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자, D가 보이지 않고요. D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홀드하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QT 플러스 1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요? QT 플러스 1은 클락이 라이징 엣지가 되는 순간에 홀드가 돼야 되고 인풋인 D랑은 딱 끊어야 돼요. 그 연을 끊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인풋이랑은 끊고 내가 갖고 있던 값이랑은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보니까, 내가 클락 로우일 때 내내 받아들여요. 클락 로우일 때는 내내 받아들이다가 클락 라이징 엣지가 되면 딱 끊고 저장하는 거. 자, 다시, 여러분 뭐예요? 계속 제가 간주합니다. 클락이 로우일 때는, 자, D를 계속 받아들이는 트랜스페어런트인 거죠. 그렇죠. 트랜스페어런트예요. 자, 그러다가 뭐예요? 클락이 라이징 엣지 하면, 클락이 즉 하이가 되면은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페이크로 바뀌고 홀드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홀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동작하려면 레치가 이렇게 동작하려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대체? 클락이 로우에서 트랜스페어런트다? 그러면 클락이 로우에서 트랜스페어런트면 클락의 바가 얘 클락 이 D 레치를 컨트롤하고 이 외부의 실제 플립플랍의 D 인풋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플립플랍의 인풋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 플립플랍의 인풋을 언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는? 클락이 로우일 때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쵸? 클락이 로우일 때 계속 받아들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클락이 로우일 때 계속 받아들이다가 클락이 하이가 되면 딱 끊어버리죠. 클락이 하이가 되면 이게 0이 되니까 딱 끊어버리고 홀드하고 오페이크 돼서 홀드하게 되는. 그러니까 플립플랍 앞단에는 D를 이걸로 해서 제가 여기다가 얘를 Q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랑 뭐를 보고 제가 두 번째랑 네 번째 스테이트를 보니까 이게 딱 다름 아닌 뭐예요? 이 레치, 클락 바로 이네이블 되는 레치랑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자세한 디자인 과정 다음 슬라이드 나오니까 여러분 일단 편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야, 이 QT 플러스 1이 보니까 Q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 첫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 있죠. 첫 번째 화살표랑 세 번째 화살표 있는데 QT 플러스 1이 클락이 로우일 때는 디스커넥이 돼야 되고 클락이 하이일 때는 커넥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클락이 로우일 때는 디스커넥이 되고 클락이 로우일 때는 디스커넥이 되고요. 클락이 하이일 때는 오히려 커넥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간단하게는 클락이 하이일 때는 연결이 되고요. 그쵸? 클락이 하이일 때는 연결이 되고요. 요 파이널 아웃풋 Q입니다. 그래서 요걸 플립플랍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요거 여러분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락이 로우일 때는 얘가 디스커넥트 되다가 얘가 저장하고 있다. 클락이 하이인 순간에만 얘가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실제로 이게 진짜 플립플랍에 이렇게 간단하게 레치에다가 스위치 하나 단계 그리고 클락 앞쪽에 인버터 하나 단계 플립플랍으로 동작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클락 로우일 때 한번 보세요. 클락 로우일 때는 어때요? 얘가 여기가 클락 로우일 때는 얘가 하이여서 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D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얘가 끊어지죠. 그럼 여러분 Q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로팅 되죠.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클락이 하이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클락이 하이면, 자, 이건 나중에 해결해야겠네요. 자, 클락이 하이면 어떻게 돼요? 클락이 하이면 요게 떨어지면서 이게 탁 막히고요. 그쵸? 요게 탁 막히고요. 막히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러면 오케이. 이건 오케이인데, 클락이 로우일 때 플로팅 되는 게 문제니까 클락이 로우일 때는 여기서 뭘 해주면 돼요? 기존 밸류를 저장해주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다른 레치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클락이 로우일 때 Q를 저장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플로팅 되는 거 안 되니까 클락이 로우일 때는 저장하고 여기는 여러분 어떤 레치냐면 자, 제가 여기다 쓸게요. 클락이 로우일 때 저장하고요. 클락이 하이일 때는요. 클락이 하이일 때 오히려 트랜스페어런트로 쭉 가버리는. 그쵸? 왜냐면 클락이 하이일 때 얘가 Q로 연결되라고 클락이 로우일 때는 디스커넥트 되면서 동시에 올드 밸류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름 아닌 뭐예요? 그냥 실제 진짜 클락으로 컨트롤되는 그냥 레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레치를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파이널 Q로 전달하면 왠지 플립플랍이 동작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 네 문장을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러프하게 구현해봤는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조금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게 바로 플립플랍을 구현한 거예요. 어떻게? 앞에서 펄스 레치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펄스 레치는 어떻게 돼요?
클락이 뜨고 나서 그때부터 D를 부랴부랴 샘플링 했었는데 얘는 홀드타임 이슈가 있어가지고 싫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홀드타임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는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D를 샘플링 하는 게 아니고 클락 라이징 엣지 이전에 이미 샘플링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마지막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마지막 D 밸류를 딱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클락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D랑 렛치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걸 이건 구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라이징 엣지 순간에 요렇게 됐어요. 라이징 엣지 순간에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두 문장에 집중해 보세요. 라이징 엣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요 중간 노드가 Q로 연결이 되고요. 그쵸? 라이징 엣지 순간에 이쪽이랑 끊겨요. D랑은 끊겨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라이징 엣지까지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일로 돌아가셔야 되죠. 왜 그렇죠? 다음 라이징 엣지까지는 뭐 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Q는 계속 올드 밸류를 계속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 라이징 엣지까지 어떻게 돼요? 다시 뭐 어떻게 돼요? 새로운 D를 다시 한번 샘플링 해주셔야 되죠. 그쵸? 지금 Q가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 순간에. 그럼 다음 라이징 엣지까지는 우리 뭘 또 준비해야 돼요? 야, 이제 다시 다음 D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D를 두 손 벌려서 샘플링하는 이런 과정. 제가 요 두 문장을 하나에 쓴 겁니다. 그리고 Q는 그때까지 계속 스토어링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완성했으니까 요게 왠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서킷 디자인을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클락이 자, 라이즈 되기 전이니까 로우겠죠? 그래서 얘는 로우로 바꾸세요. 자, 클락이 로우일 때, 자, 뭡니까? T 플러스 1, 제가 아까 말한 그 임시 노드 있잖아요. 걔는 계속 다이너미컬리 체인지 하는 거죠. 그래서 D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D가 디스커넥이 돼 있어요. Q랑은 디스커넥 돼 있어요. 맞죠? 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 클락 로우일 때 말에 조금 집중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Q는 계속 언체인지 돼 있고 스토어드 돼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자, Q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뭔가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스토어 돼 있어야 돼요. 뭐에 의해서? 크로스 커플드에 의해서 저장돼 있는 걸로 Q를 그냥 드라이브를 하고요. 이 앞에 있는 QT 플러스 1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임시 노드는 D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건 뭐? Transparent인 렛치. 그리고 요 뒤에는 뭐? 홀드 혹은 오펙인 렛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렛치를 이용해서 이쪽이 트랜스페어런트 이쪽이 오펙이 되도록 클락이 로우일 때 구현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집중해서 여러분, 자, 보세요. 얘가 뭡니까? 클락이 0일 때는 Q가 캡되는 거고, 요게 0일 때는 Q가 캡돼서 홀드 되는 거고, 즉, 오펙인 거고요. 그쵸? 클락이 1일 때는 트랜스페어런트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언제만 연결하는 지금 클락이 로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앞쪽에는 트랜스페어런트로 동작하고 뒤에는 오펙으로 동작하는 렛치를 두 개가 필요하겠거니 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지우고요. 자, 그럼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렛치가 두 개가 필요하겠더라. 그쵸? 그래서 클락이 들어가면 앞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뭐 해야 돼요? 클락 로우일 때는 우리가 클락 로우일 때는 얘가 D를 억셉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얘를 D 플립플랍이 진짜 전체 플립플랍의 인풋을 받아서 클락이 로우일 때 샘플링을 하고 있으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클락 로우일 때 샘플링 하고 있으려면 얘가 클락이 아닌 직접 클락에 의해서 컨트롤이 아닌 클락 바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죠. 그래서 얘가 로우일 때 얘가 하이가 돼서 얘를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렛치는 얘가 하이일 때 받아들이는 애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플립플랍은 뭐예요? 언제 얘가 Q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얘 무조건 라이징 엣지죠. 클락 라이징 엣지. 클락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부 클락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라이징 엣지에서 자, Q를 업데이트 할 건데 뭐로 업데이트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QT 플러스 1인 얘로 그냥 업데이트 할 거죠. 그래서 얘를 쭉 이어주는 거죠. 뭐로 업데이트 할 거라고요? QT 플러스 1 업데이트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거 전체가 바로 플립플랍. 그래서 요거 전체가 바로 플립플랍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플립플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렛치를 이용해서 앞에는 클락 바에 의해서 뒤에는 클락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두 개의 렛치를 이용해서 얘를 우리가 구성했다라고 해서 얘를 여러분 마스터 슬레이브 렛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각각에다가 제가 뭘 갖다 넣은 거예요, 지금? TGPL을 갖다 넣은 거죠. TG 렛치. 그쵸? TG 트랜스미션 게이트 베이스 D 렛치를 앞에서 배운 거 그거 갖다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아까 말한 Q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퍼레이션 한번 볼게요. 얘가 QT 플러스 1이고요. 자, 그래서 얘 QT 플러스 1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QT 플러스 1이게 될 거고요. 얘가 QT 플러스 1인데요. 자, 여러분 클락이 로우일 때 어떻게 돼요? 클락이 로우일 때는 얘가 켜지고 얘가 꺼져요. 그러니까 D가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꺼지고 얘가 켜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까지 쓱 잘 들어가죠. 클락이 로우일 때 여러분 미리 샘플링을 여기까지 쫙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탁 들어가요. 그쵸? 쫙 들어가 있다가 자, 계속 여기 샘플링 되다가 클락이 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바로 끊는 거예요.
바로 끊는 거고, 여기가 요렇게 얘가 켜져서 얘가 스토링 된 거를 여기까지 쭉 내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꺼지고. 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다가 다시 클락이 로우 되면 어떻게 돼요? 클락 로우일 때는, 여기서 다시 클락 로우일 때는 여러분 이 노드에 집중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다시 클락 로우로 간다. 그럼 오른쪽에 슬레이브 레치가 어떻게 돼요? 얘가 꺼지고, 얘가 켜지면서 기존의 클락 Q 값을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해주고, 얘는 다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D를 받아들이는, D를 샘플링하고 있는 노드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클락 라이징 엣지를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두 개로 구성하면, 얘가 TG 앞에 레치, 뒤에 레치 두 개 이용해서, 플립플랍이 구성된 마스터 슬레이브 레치로 구성이 된 거고요. 앞에는 뭐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 클락 바에 의해서 트랜스페어런트가 되는 거. 이쪽은 클락에 의해서 트랜스페어런트가 되는 두 개를 시리얼리 연결해서 구성한 바로 TGFF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 보세요. 클락이 로우일 때 어떻게 샘플링 하는지 한 번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데, 뒤에 나오는 이 TGF의 리미테이션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샘플링하고 미래의 Q값이 될 QT 플러스 1을 미리 샘플링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클락이 로우일 때 얘는 켜놓고 얘는 꺼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가면서 샘플링을 계속해요. D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노드 다 바뀌어요. 그쵸? 다시 여러분, D가 바뀌면 뭐뭐뭐가 바뀐다고 제가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하면 여기가 다 바뀌고 나서,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클락이 라이징 엣지가 되면 그게 다 바뀌고 나서 얘를 끊어야지만 적절하게 D 값이 안으로 리플렉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D가 여러분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면 여기는 0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D가 1이라고 하면요. 여기도 0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도 1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가 0으로 바뀐 다음에 이걸 끊어야지 제대로 샘플링이 된 거죠. 그쵸? 이거를 D가 1로 바뀐 거를 요 안에서 D가 1이네 라고 샘플링을 제대로 하려면 이 네 노드가 전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끊겨야 샘플링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로 바뀌어가지고 0에서 1로 바뀌어서 D가 1이 돼서 0으로만 바꾸고 얘는 그대로 만약에 기존 밸류 0 그리고 얘는 기존 밸류 1이었다고 해봐요. 즉 여기까지만 가고 이 순서대로 갈 텐데 이 두 노드만 제대로 바꾸고 이 두 노드 제대로 샘플링 안 됐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샘플링 안 된 거예요. 이 네 개가 정확하게 다 돼야지 나중에 클락이 하이가 돼서 이게 끊어지고요. 이게 켜졌을 때 여기 레치가 제대로 동작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D가 0이었다가 1로 바뀌는 상황 해볼게요. 0이었다가 1로 바뀌는 상황.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0에서 1로 바뀌는 상황. 자, 그럼 원래 0이었으면 여기 얼마예요? 원래 0이었으면 기존 스테이트 여기 1이죠. 여기도 1이죠. 그리고 여기도 0이죠. 여기 1이었어요. 그러면 샘플링이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끊어지기 전에 이 1은 0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1도 0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 0도 1로 바뀌어야 되고 이 1도 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샘플 D가 이제 1로 바뀌고 나서 요거 두 개는 바뀌었는데 이거 두 개가 마치 1, 0으로 바뀌기 전에 1이 0으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고 이제 0에서 1로 바뀌기 전에 이게 그냥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켜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0이 이 0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얘는 0이지만 얘는 1이거든요, 여전히. 얘는 1이에요, 여전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됐을 때 이게 1로 다시 돌아가 버릴지 0을 제대로 넣을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샘플링을 제대로 하려면 이 네 노드가 전부 다 샘플링이 돼야 된다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상적으로는요. TGFF에서는 자, 요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의 D값을 당연히 샘플링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 Q가 0으로 내려가는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를 여기 또 제가 QT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QT 플러스 1인데요. 자, 듀링 클락 0에서 마스터 레치, 요 앞에 있는 마스터 레치, 요 앞에가 마스터 레치고 뒤가 슬레이브 레치인데요. 캡처 로우 D를 만약에 이 로우 D를 당연히 캡처해야 되죠. 만약에 요런 웨이브폼이라면. 그쵸? 그러면 요런 웨이브폼이라면 여러분 D는 자, 요 라이징 엣지 이게 D가 내려가는 순간 이미 여기는 켜져 있고 클락이 로우일 때 얘는 꺼져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꺼져 있으니까 여러분 D 바는 얘가 바뀌자마자 바로 D 바가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쵸? D 바가 바뀌고 나서 또 뭐야? D 바가 바뀌고 나서 QM은 어떻게 해야 돼요? QM은 D 바에 다시 인버팅이니까 QM도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QM 바뀌고 나서 또 뭐 해야 돼요? QM 바도 여러분 QM 바 제가 여기다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QM 바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전부 다 되고 나서 요게 꺼지고 이게 켜져서 레치가 돼야 제대로 레치가 되는 거라 그랬죠. 네. 근데 여러분 D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 클락이 라이징 엣지가 돼버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순간에 QM은 자 제가 클락 라이징 엣지가 돼버리면 이때 뭐가 되냐면 이때 스위치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죠. 이 순간에. 자, 그러면 QM이 얼마예요? 이때 QM이 여러분 1이에요 0이에요 그 순간에는 클락 라이징 엣지 순간에 QM은 얼마예요? 1이에요 아직 바뀌기 전이에요. 네, 그럼 얘도 1 얘도 0 그럼 이게
이제 클락 라이징 엣지 때문에 얘가 켜지고 이게 꺼져버리면요. D바에 있는 1이랑 얘랑 0이랑 붙어먹어서 얘가 다시 0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D바가 0으로 가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D바가 0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해피 시나리오지. QM이랑 QM이 1이고요. QM은 계속 1이고요. 자, 죄송합니다. QM은 계속 1이고요. 그 다음에 QM 반은 계속 0인 거예요. QM 반은 계속 0인 거예요. 얘는 0, 얘는 1.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D바가, 이 QM 바가 계속 0이라는 특성, QM이 계속 1이라는 특성 때문에, 얘가 계속 0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에 D바가 그냥 흥 하고 다시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QM이, 얘가 0 내려와 버리면 QM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QT 플러스 1은 1인 거예요. 왜? QT 플러스 1이 뭐야? 제대로 샘플링 됐으면 D가 0인 거가 샘플링이 됐어야 되는데, QM이 그냥 1로 쭉 가버려요. 여러분, QM이 QT 플러스 1인데, D를 제대로 샘플링하지 못하고 그냥 D는 1로 쭉 가버려요. 얘가 D 따라가서 0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D 바가 올라가서, 그 해피한 시나리오를 못 따라가고요. QM이 계속 1로 유지된다니까요? 얘가 샘플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완벽하게 샘플링이 다, 인터널 로드가 다 디벨롭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클락이 라이징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러분, 클락이 라이징 되고 D가 원래는 여러분 요건 해피한 시나리오는 Q가 이렇게 따라서 조금 딜레이를 가지고 요 라이징 엣지의 순간에 D가 0이니까 그걸 잘 제대로 샘플링 했다면 요렇게 넘어가야 돼요. 네, 다시 앞으로 가서 이 QM이 이제 클락이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얘가 켜지고 얘가 꺼지면서 요 QM이 요렇게 넘어가서 Q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면 QM인 1이 그대로 넘어가지 D 값인 0 값이 안 넘어가죠. 우리는 아이디얼하게는 뭐예요?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D는 0이 채져가지고 그게 Q로 전달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QM이 내려가다가 말아요. 네, 내려가다 말고 Q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로. 네, 그래서 0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D가 너무 클락에 가깝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부 노드를 샘플링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 앞에 마스터 엣지로 뭐 하는 건데? 마스터 엣지로 요거를 다 샘플링한 다음에 얘를 닫아가지고, 나는 QT 플러스 1이 D를 내가 적절하게 샘플링한 값으로 믿고, 이거를 Q로 넘겨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디벨롭 되기 전에 얘가 렛치가 돼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전의 값으로 샘플링 된 거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예요? 너무 D가 클락이 직전에 바뀌어버리면 샘플링 하기 이전에 인터널 노드가 샘플링 되기 전에, 적절하게 샘플링이 되기 전에, 즉, 적절하게 이 마스터 엣지의 인터널 노드들이 다 디벨롭 되기 전에 클락의 스위치가 격변이 일어나 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D야, 너 미리 좀 들어오지 그랬어. 나한테 샘플링할 시간을 주지 그랬어!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셋업 타임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데이터 인풋이 자, 스테이블 해야 돼. 클락 라이징 엣지 충분히 이전에 이미 스테이블 했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셋업 타임이 3초다 그럼 뭐예요? 너 지금 셋업 타임이 3초다라는 거는 너 3초 이전에는 들어와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 셋업하고 있었어야 돼. 그야말로. 아시겠죠? 그래서 셋업 타임이 3초다. 그래서 여러분 TGF에서는 뭐가 있어요? 홀드 타임은 없지만 셋업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들어왔었어야지. 이 소리예요. 너 이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리 들어와서 나한테 샘플링할 충분한 시간을 줬었어야지. 야, 샘플링이 순식간에 되는 줄 알아? 안에 인터널 노드 식구들 4명이나 있어. 걔네들 다 디벨롭해야 진정한 샘플링인데 그것도 되기 전에 클락이 격변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클락 라이징 했지. 충분히 인터널 노드들이 다 디벨롭 되고 나서 클락이 들어와. 충분한 나한테 샘플링할 시간을 줘. 그래서 셋업 타임, 너 클락이 라이징 엣지 되기 전에 D야, 너 미안한데 최소한 몇 초 전에는 셋업하고 있어 라는 게 바로 셋업 타임 컨스트레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대로 클락이 동작을 해요. 플립플랍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TGF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셋업 타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컨벤셔널 플립플랍 제가 두 가지 크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하나는 TGPL이고 하나는 TGFF인데요. TGPL에서는 클락이 뜨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펄스를 만드는데 이 펄스 동안 D를 샘플링해서 안에다가 갖다 집어넣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너무 길면 어떻게 돼요? D가 라이징 엣지 이후에 바뀐 값이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D 값을 샘플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라이징 엣지 이후에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면 그 바뀐 값이 오히려 들어가 버리더라. 우리의 의도랑 다르게. 그러니까 TGPL한테는 어떤 컨스트레인을 줘야 돼요? D야, 너 웬만하면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몇 초 동안은 바뀌지 말아줘. 가만히 있어줘. 그거 홀드타임 컨스트레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TGFF에서는 뭐라고? 야, 내가 D를 샘플링 할 거야. 클락 라이징 엣지 이전에 샘플링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클락 라이징 엣지 이전에 샘플링 할 때는 유한한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샘플링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줘야지. 너 클락 이제 바뀌는데 그 전에, 잠깐만 하고 요렇게 그냥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는, 내가 요 0이 미처
마스터 렛지, 인터널 노드를 다 적절하게 볼티지를 다 바꾸는 것, 즉 디벨롭하는 것, 그게 잘 되기도 전에 이미 클락 라이징 엣지를 올려갖고 스위치들 모드를 다 바꿔버리면 내가 지금 이게 샘플링 된 게 0인지 1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네 0을 샘플링 안 됐고 기존에 있는 이 1을 샘플링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Q로 엉뚱한 값이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D야 제발 미리 좀 말해줘. 미리 좀 바꿔줘. 클락 바뀌기 전에. 그래서 셋업 타임 3초. 여러분 TSU가 3초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최소한 3초 이전에는 바뀌었어야지 제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업 타임이 3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클락이 있는데 여기가 4초예요. 제대로 동작합니까 안 합니까? 예. 셋업 타임이 3초면 이거는 제대로 동작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2초면 동작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TGFF, TGPL 두 가지 대표적인 컨벤셔널한 플립플랍의 이슈, 그 구조와 이슈, 그거를 만드는 히스토리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혹은 이슈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구조들 없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간단하게 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TGPL과 TGFF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조들, 진짜 엄청나게 많은 구조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간단하고 여러분한테 해결할 어떤 문제를 어떻게 어떤 어프로치로 접근해서 이렇게 서킷을 이용해서 해결했다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